나쁜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제가 이거 많이 해봤고 이거는 고소로 본때 보여주시죠? 이거 나 지금 못 참겠어요. 나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거기서는 또 형사 2천만 원 주면 내가 다 이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결과문 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라고 그 의뢰인분한테 저희들이 얘기해가지고 결과문을 못 갖고 와서 저희들이 수임해서 민사소송 이겨드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변호사님, 재판을 보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민사랑 형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민사는 둘이 있을 때 너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싸우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이고요. 형사소송은 잘못을 저지를 때 국가로부터 처벌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지금 전가범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형사재판에서 벌금 10만 원만 선고돼도 그거는 흔히 말하는 전과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적은 벌금이면 몇 년 뒤에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벌금이랑 과태료는 명확하게 다른 거예요. 과태료는 그냥 고지서 나오면은 국가에다 돈 내면 끝나는 거는 맞는데 벌금은 법원 가가지고 재판 받아야 돼요. 판사 앞에서. 그럼 민사에서 졌을 때도 전가범이 되는 거예요? 민사는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 우리 둘 사이에 돈을 주고받았나 못 받았냐 이것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라고 해서 지면은 그 돈을 또 이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예요. 전과 기록이라든지 빨간 줄이랑은 민사소송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기꾼들은 민사소송을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가끔 보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기꾼들이 막 범죄적으로 잡혀가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사기를 당했을 때는 국가한테 고소도 해요. 형사적으로 처벌해주세요라고 고소장도 내고 그 다음에 돈을 못 받은 건 맞으니까 또 민사소송도 되고 민사랑 형사를 같이 걸기 때문에 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일단은 민사적인 절차를 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형사 절차는 이 사람이 깜빵에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돈은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안 줘도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으려면 민사 절차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사기꾼들 몸빵한다고 하잖아요. 형사재판에서 그냥 감옥 가가지고 한 2년 살다 나온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사기꾼들의 특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기꾼한테 자꾸 사기꾼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꾼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걸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로 집행을 해야죠. 원칙적으로는 돈은 민사적인 민사 절차를 통해서 이게 받고 형사는 돈 받는 절차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형사 절차를 훨씬 선호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은 자기 명의로 재산이 한 개도 없어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휴지 쪼개질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형사는 잘못되면 깜빵 가잖아요. 나중에 뭘 하려고 할 때도 이 사람이 전과가 생기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합의를 하려고 합의금을 주기 때문에 사기꾼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형사적인 절차를 무조건 취하죠. 맞아요. 사기꾼들이 형사 재판 받다가 이제 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랑 상의를 했는데 깜빵에 갈 것 같아. 유죄가 나올 것 같아. 징역 3년을 막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피해자한테 피해금을 변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형량에 뭐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양형의 참작이 되니까. 진짜 사기꾼들을 대할 때는 형사 절차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게 겁을 먹거든요. 형사라고 하면은 국가가 이제 벌을 줄지 말지 그거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피해자한테 합의금을 주면은 국가가 그러면 처벌을 안 하게 되는 국가가 처벌을 안 하게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형사재판이라는 거는 그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가가 대신 나서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너 감방 갈 수 있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피해 다 회복됐어요 라고 하면 그 두 가지 축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의 반영을 법원에서는 해주는 거죠. 죄마다 보호하는 법익이 틀리거든요. 뭐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법익이 아니라 그냥 내 명예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미 사과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없어져요. 고소 취하면 없어지는데 그게 아니라 뭐 문서 위조죄 고소나 고발했던 사람이 그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국가적으로 문제잖아요. 공익에 대해서 심각한 훼손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죠. 김호중 씨 사건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는 피해자가 있어요. 그 택시 운전기사가 피해자예요. 그 사람이 처벌을 해주지 말아요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형량이 반영이 되는데 증거인멸, 범인 도피 이런 거는 피해자가 누굽니까? 국가잖아요. 국가 시스템을 망치는 그런 범죄잖아요. 그런 것들은 합의가 될 수도 없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라는 게 원천적으로 없어요. 그러면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민희진 재판은 누가 깜빵을 가냐 마냐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죠. 경찰서랑 검찰청을 가면 형사사건이고 곧바로 법원으로 가면 그건 민사다.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부동산 사기 순서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로 피해자들이 오시면 먼저 어떤 걸 하라고 하세요? 대부분 의뢰인들은 민사 절차보다 형사 절차를 더 가깝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드라마를 보고 너 고소 막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형사 절차를 이 나쁜 놈 내가 정의 실현을 하겠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선생님은 그냥 원하는 재산권을 회복하면 되는 거지 굳이 정의 실현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점은 무조건 형사 절차를 들어가는 게 오히려 민사 절차에는 독이 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이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사람이 유죄가 인정되려면 정말 거의 99.9% 완전 100% 사기꾼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인정시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민사 절차는 기망이라 그래서 그 범위를 되게 넓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적인 절차로 충분히 입증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형사 고소를 하면 아리까리해요. 한쪽에서는 이놈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한쪽에서 이놈 나쁜 놈이라 하니까 그런가 하는데 근데 갑자기 형사에서 판사님 저 사기죄 무죄 나왔어요. 불송치 나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판사가 그렇구나 이 사람 말 틀렸구나.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쁜 변호사들이 돈 벌려고 제가 이거 많이 해봤고 이거는 고소로 본때 보여주시죠. 이거 나 지금 못 참겠어요. 나도 진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담을 오시면 형사 고소는 웬만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하시지 말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받고 거기서는 또 형사 2천만 원 주면 내가 다 이겨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결과문 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라고 그 의뢰인분한테 저희들이 얘기해가지고 결과문을 못 갖고 와서 저희들이 수임해서 민사소송 이겨드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형사가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형사가 잘 되면 지름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변호사가 사실 자료 수집하기 힘들잖아요. 상대방 부를 수 없잖아요. 죄송한데 지금 저희 변호사 사무실 와주세요. 나 너랑 당장 얘기할게. 너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골로 갈 가능성도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수사관님들 보시면 싫어할 것 같은데 민사 분쟁에서 고소장 내잖아요. 만약에 사기꾼으로 고소했어. 민사소 법원으로 가서 소송하면 될 걸 왜 나한테 고소를 들어왔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무혐의나 불송치가 나오면 민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랑 형사를 확실히 구별하고 어떤 게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전략을 잘 짜고 소송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게 변호사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민사랑 형사 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민사는 확실하게 판결 주문에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맞는데 형사는 만약에 고소를 해서 기소가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다만 내가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를 받았어요. 1심, 2심, 3심 다 무죄 받으면 국가에다가 형사 보상 청구를 해서 변호사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국가한테 받는 겁니다. 100%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현장 변호사를 막 내가 몇 억을 주고 썼어. 그러면 그 돈을 다 국가에서 받을 수는 없죠. 법에 정해진 상한선을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 소송은 속가가 좀 크잖아요. 그런 경우는 몇 천만 원 이상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변호사를 잘 만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냈던 취등록세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피고, 원고, 가해자, 피해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정확한 그 뜻이 뭐예요?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피고는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라고 해요. 저희는 늘 판결 선고할 때마다 직원들 안 시켜 저희가 들으러 가거든요. 그때마다 늘 판사님 입에서 피가 나오기를 진짜 그것만 보고 있어요. 왜냐면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피업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이기는 사건인 거예요. 만약에 O로 시작된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나가는데 약간 그렇게 사인과 사인 간의 민사 분쟁에서 소송을 걸린 사람을 피고라고 하고 형사 재판에서 범죄자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 그 사람은 피고인이에요. 그럼 피의자 예를 들면 지금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피의자 신분이에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지 아직 유죄 판결이 내려지거나 법원의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신분이잖아요. 언제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이 되냐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을 때 공소제기라고 하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가해자는 법률 용어는 아니에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가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때렸어. 그 사람이 수사를 받으면 피의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넘겨지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라고 하고 형사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있는 겁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도 느낌이 좀 다른가요? 완전 많이 다르죠. 재판정 분위기부터 틀려요. 공기부터 틀려요. 형사재판은 일단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변호인도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경험이 있으면 제가 집단 성범죄 사건 피고인의 이제 변호인으로 들어갔었는데 여자 재판장님이 막 다 들으시더니 피고인들도 울어요. 그리고 막 피고인들의 어머니 뭐 가족들 나와서 막 다 울어. 이제 다 오셨나요? 울면 다 되는 겁니까? 딱 하면서 피고인석이랑 변호인석을 노려보면서 막 얘기하시는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변호인인데 고개 푹 숙이고 있었어요.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장님들도 예를 들면 형사재판장님과 민사재판장님이 똑같은 분이어도 그 형사법정을 진행하실 때와 민사법정을 진행하실 때의 그런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형사재판장님은 그 피고인을 오늘 선고를 해가지고 바로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징역형을 바로 선고할 수도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엄숙하고 더 꾸짖으시고 더 훈계도 많이 하시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사실 민사법원에서는 대체로는 원고와 피고끼리 치열하게 금전다툼을 하고 증명을 하는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원피고 변호사들의 역할을 많이 부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법정 배치도부터 달라요. 예를 들면 민사법정은 저랑 박건우 변호사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재판을 진행을 하고요. 형사법정은 들어가면 검사랑 피고인석이 이렇게 마주보고 앞에 재판장석이 있어요. 그래서 검사랑 피고인 변호인이 싸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민사와 형사를 알아봤는데 법원과 검찰청은 멀면 멀수록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그쪽에 가까이 가지 마시고, 만약에 가까이 갈 일이 생기면 강현박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호인도 그렇게 가까이 할 필요는 없고 유일하게 가까이 해야 된다면 저희 강현박 변호사를 가까이 하는 게 좋습니다.